이제 우리 나이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 놀랍게도 80이 넘은 대배우의 발언입니다. 은관 문화훈장에 빛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연기사를 대표할 만한 분입니다. 저희 금요초대석 배우 이순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은관 문화훈장을 받게 되셨어요. 소감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이 훈장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어려운 시절에 내가 좋아서 선택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마 그게 뭐 업적을 남긴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과분한 평가를 해 주셔가지고서 한쪽으로 송구스럽고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훈장 받게 되셨다는 소식 듣고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내가 보관을 한번 받긴 받았어요. 아, 이미 한번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글쎄, 뭐, 훈장을 받는 데는 건 국가에서 주시는 건데 큰 영예죠. 그 영예는 뭐 평생 가는 하나의 영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욱더 여러 가지에서 좀 정신 차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기하신 지 62년째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드라마, 영화 배우, 연극 배우 참 다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분야가 가장 애착이 많으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교 때 영화입니다. 영화도 외국 영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50년대 한국 영화 이제 조금 발돋움하기 시작할 단계고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훈을 봤을 때 우리가 보던 외화의 수준에서는 좀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대학교 때는 바로 전후기 때문에 우선 이태리의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이 들어옵니다. 전후에 찍은 영화들. 명감독들의 작품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불란서를 말하면 30, 40년대 고전, 드비비에나 마르세가라 같은 대가대 작품에서 20대 오늘 요즘 우리 영화학들이 좋아하는 고다로 20대의 뉴벨바브 영화들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면 전부는 영상 예술적 작업이지 어떤 흥행적 상업적 작업이 아니에요. 그런 데로 봤을 때 하나의 예술성을 발견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대학교 때 내가 뭐 감동을 느낀 건 바로 영국의 섹스피어 영화입니다. 그 유명한 로렌스 올리비어의 그 해물렛을 보고 저건 예술이다. 로렌스 올리비어의 햄릿. 저 정도로 예술이다.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 양반을 조사해 봤더니 뭐 본받아서 대단한 예술가예요. 섹스피어를 나간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제대로 인정된 섹스피어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저것도 예술행위다. 근데 우리는 사실 딴따라 시절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연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양 삼국만 해도 일본의 가부키라는 형태의 무대 공연 예술이 도쿠가와 시대부터 있었고 중국은 경극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직종이 그 당시에 전대를 받게 되고 사회적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딴따라가 됐던 건데 내가 볼 땐 완벽한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 당시 대학교 때 뭐 영화 배우가 되긴 좀 그렇고 텔레비전 나오기 전이고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연극이라도 하자 해서 이제 고전 연극들 가지고 이제 명작들 가지고 대학에서 동아리 연극을 시작했던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영화에서 모티브는 땄지만 영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기 때문에 연극으로 먼저 가신 거군요. 그러다가 이제 연극하다 보니까 밥벌이가 안 되니까 마침 텔레비가 생겨가지고 KBS 직원이 우리 텔레비전 역사의 시작이지만 그 전에 종로에 하나 있었어요. 56년에 또 59년에 타서 없어버리고 이제 KBS가 본격적으로 한국 텔레비전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텔레비전 그래도 국영방송이니까 뭔가 출연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대거 가난한 연극제들이 전부 텔레비전으로 오게 됩니다. 드라마가 이제 또 TV 드라마가 생기는 것이고. 텔레비전의 개척을 전부 이제 연극제들이 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끼어서 KBS에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64년도 TBC가 생기면서 상업방송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 전속으로 가서 한 17년 뭐 언론 통폐하고 이제 다시 KBS 와서 그다음에 그걸 보고 영화계에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TV 드라마에 익숙하니까 또 그거 쓸만하구나 해서 이제 불려 들어가서 우리 동료들이 많이 영화계에 진출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여러 그 연예, 영화 이런 역사가 다 이순재 선생님의 그 일대기와 같이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외에 훌륭한 그 역사를 창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학교 때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대학교 네. 54학번이시라면서요. 예, 예. 근데 이때는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어도 집안의 반대가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고. 이 당시는 예. 사회의 90%가 반대하는 직종이에요. 그러니까요. 집안은 더 말할 거 없고. 예.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 인식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우선 수익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의 절제가 없었다. 그것도 일부지만은 네네. 이런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하는 직종이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뭐 대학교 제대로 나오는 친구들은 거기 뭐라 하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그 외화를 통해서 먹혔던 하나의 예술성을 느꼈고 네. 또 하나는 또 소박한 생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겠느냐. 예, 예. 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정치인데 좋은 정치면 이름이 위명이 나는데 예. 그와 상대적으로 이것도 잘하면 이름이 좀 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작품 보고 저 정도면 참 예술 행위다 예.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덤벼든 겁니다. 선견지명이 예. 있으셨네요, 좀. 선견지명보다도 사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중간에 잠깐 정치도 하셨잖아요. 정치 이제 나중에 얘기고. 그러시군요. 그동안 수많은 작품들 하셨는데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남는 작품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많죠. 예. 우선 이제 연극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작이 연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정말 내돈들 내구성 서로 각자 수익성 하나도 없고 예. 뭐 10년에도 출연을 못 받아봤으니까. 그러셨어요? 예, 내가 제일 처음 출연을 받은 게 78년도입니다. 아니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땐 동인제가 돼가지고 각자 용돈 내가지고 해서 모아서 하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관객이 요즘서 무슨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닌 거고. 예. 어떤 때는 무대 위가 더 많아. 배우가 더 많고 관객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 60년대만 해도 일반 관객이 와서 연극을 보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네. 특히 여성들, 가정주부들은 거의 연극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휘루에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순당 가봐도 여성 관객이 한 60%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정도 여성 관객이 확대가 되면서 관객의 조건이 달라졌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다음에 점잖은 친구들 또 좀 아는 사람들 안 와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건데 네.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예술이다. 그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옆에서 별소리가 나고 뭐 전지 권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권유가 있었지만 그냥 밀고 나온 겁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건 예. 역사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차차 이제 요즘 와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네. 또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위치가 됐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미친놈들만 나와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연극으로서는 제가 이제 그 데스퍼 세일즈맨의 죽음. 세일즈맨의 죽음. 벌써 한 4-5차례 했습니다만 그 작품하고 이제 신혼극장이었던 시라노 드 벨주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에드먼 로스탕의 그 대작인데 그 작품 뭐 그런 정도 몇 작품이 있고 그 근래 네. 와서는 이제 뭐 세일즈맨 다시 한번 했지만은 그런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는 이제 우리 유현목 감독하고 제가 한 작품 중에 막차로운 손님들의 영화가 있습니다. 막차로운 손님들. 네, 우리 저 이상일 씨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 영화인데. 유현목 감독이요? 아니요, 저 유현목 감독. 유현목 감독 몇 작품을 했는데 그중에 이 작품이 상당히 그 대표적인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뭐 새마을 영화 계열이지만 어머니라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예,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상을 탈 뻔했는데 그 당시 70년대 영화 배우 쪽에서 텔레비 탈래도 대거 영화계 진출하니까 이걸 이제 질투하고서 영화 배우고 텔레비 배우 관리자. 그러니까 TV 드라마 배우와 영화 배우를 차이를 두는군요. 그래서 한때 텔레비 출신들이 가서 그런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얘기지만 청취자께서 지금 그 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텔레비라고 탤런트에서 이제 안 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특별상을 하나 주더라. 특별나무주연상, 대종상 그런 걸 하나 주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후기 작품은 이제 이 허준을 영화한 집념이라고 해서 MBC에서 나갔던 드라마를 영화로 한 거 집념 뭐 그런 정도가 이제 영화로는 대표작이고
드라마는 이제 뭐 하도 많이 했으니까. 저희 청취자께서 의견 보내주시는데요. 홍익표님께서는 이순재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영원한 대바리 아빠 항상 건강하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아이고. 안의현님께서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연기하시는 모습 계속 보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바리 아빠라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네, 그거는 우리 KBS에서 얘기하기 좀 미안한 얘기인데. MBC 괜찮습니다. 예. 사실은 김수선 씨의 역작 중에 역작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뭐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좋은 작품이에요. 네. 그다음에 거기 다 하나의 가정의 모랄이 있고 가족애가 있고 그러면서 절약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65% 이상 시청이 나오잖아요. 그 일설에 의하면 MBC, KBS 사후 아파트가 그 시간대 다 넘어갔다는 얘기. 네. 왜냐 뉴스는 KBS 거 보고 드라마 시작은 전부 글로 돌아갔다는 얘기. 맞습니다. 내가 예전에 농담으로 얘기했다가 마치 우리 전임 KBS 사장님 시대에 얘기했다가 좀 미안했었는데. 괜찮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세상이 다 바뀌어서요. KBS 그거 못지않은 걸작들이 있죠. 그럼요. 그다음에 내가 KBS에서 와서 뭐 TV 시간은 젊었을 때니까 잘 기억을 안 될 거고. 내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80년대 했던 풍운입니다. 풍운. 대원군 역할. 예. 그건 내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작품이에요. 그 언론 통폐합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 내 진가를 좀 발휘해야 되겠다 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건 참 객관적인 평가는 뭐 중요하지 않고 내 스스로는 상당히 내가 치매를 기울여서 한 작품이다. 근데 요즘 그 대원군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인간이에요. 예. 그 KBS가 그런 걸 한번 좀 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연기 참 잘한다 하는 후배들 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많아요. 그래요? 지금 참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기 스타. 요즘 뭐 한 작품 잘해서 뜸을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스타가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꾸준히 발판 잡아가지고 변함없이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영화 쪽 보게 되면 우리 최민식, 그다음에 송강호, 이병헌 우리 KBS 출신이지만 열심히 잘하지 않습니까? 좋은 배우들이에요. 그런 배우들 내가 보기에는 이제 배우의 평가는 뭐냐면 물론 이제 건강이 약화가 돼가지고 수명이 짧아서 단명한 배우가 있지만은 끝까지 건강을 위해서 젊어서부터 노력과정 넘어갈 수 있는 배우. 그러면서 더욱더 원숙된 연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배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후배들 좋은 배우들 많이 있어요. 또 요즘 이제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백세 거절 수 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할 때 그런 배우들이 상당히 좋은 배우들이었다. 또 여배우는 뭐 우리 김혜수 같은 경우 이제 뭐 중년이 됐지만은 아주 꿋꿋하게 잘 하고 있는 배우들,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런 배우들이 장차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영화 덕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그려냈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노개런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예산 영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하나 또 로마 이런 거 찍어놓은 것도 그 돈 몇 푼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나이에 이제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뭐 텔레비에서도 별로 없지만은. 근데 그건 완전히 내가 작품을 주도해야 될 작품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보니까 시나리오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작품은 돈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사실 선택하게 된 거예요. 뭐 금화비 정도는 이제 받았지만은 그런 정도에서 작품의 의미가 있는 거다. 또 우리는 이제 평생을 해왔으니까 이제 무슨 내가 돈 달라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 젊은 톱스타만큼 줄 리도 맘먹은 거고 자꾸 깎겠다고 덤벼드는 판인데 그거보다는 의미 있는 작품에는 참여는 그 자체가 그게 또 배우의 길 아닌가. 배우가 돈을 생각하면 그건 장사, 연애 장사, 연기 장사고 작품을 위해서 하면 연기자고 두 가지 장르인데 의미 있는 작품을 해야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때는 연출과 배우의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출이 어느 작품을 끼웠을 때 제작 여건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해다고 그러면 의리를 출연했어요. 근데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관계지. 근데 요즘 이제 그 관계가 많이 차단이 된 것 같아. 아무리 중간에 비즈니스가 있겠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개념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조건에도 우리가 작품
참여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작품인 거예요. 보람 있는 역할이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도 가지 않는 처음 그 어려운 시기에는 본인의 선택으로 이 장르를 끌어왔고 그리고 한때 영화를 누린 적도 있고 또 이것이 다 완성이 돼서 지금은 그 작품 세계를 다시 내가 또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엔 그 어떤 시간을 주로 보내세요? 시간 나거나 할 때는? 여기서 금년 1년은 죽으로 연극을 했어요. 예. 텔레비에서 안 시키더라고. 안 불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쉴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재 훈련하는 기분으로 연극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연극을 지금 작년 겨울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편째 하고 있고 또 12월 달에 또 하나 또 연습을 들어갈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라는 것도 연기를 너무 오래 정치하게 되면 정직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자꾸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하는 것이 배우지.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연극은 손님들이 많이 와서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예. 자기 개발.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쓰지 손님 없으면 또 연극에서도 우리 안 써요. 예. 자기 개발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시트콤 하이킥 이런 것도 하셨고 네. 최근에는 꽃보다 할배도 하셨잖아요. 그 시트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예. 그 시츄에이션 코미디는 드라마예요. 그걸 장르를 어떻게 연애 쪽에다 넣어서 그렇지 완전히 드라마입니다. 시츄에이션 코미디는 좀 분장하고 나와서 연기라는 것이 나와서 독시 오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건 지금 분류가 잘못돼가지고 연예가 프로가 됐지만 사실 드라마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이미 그건 무성영화 시대부터 있었어요. 슬apstick 코미디는. 아, 그래요? 그럼요. 찰리 차플린 그 시절에 벌써 버스터 키튼이나 해럴 로이드 같은 대단한 코미디언들이 다 하고 그다음에 후기로 넘어서 제리 루이스 같은 걸출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의 드라마의 장르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작가들이나 어떤 기획자들이 잘 개발하면 얼마든지 그걸 시초에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다분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KBS 뭐 그런 걸 좀 하라고 그랬더니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시청자 상담실에다가 꼭 전화를 하겠습니다. 예. 가까우서 내가 그 늙은이 시트콤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예. 늙은이들에서 늙은이 밥벌이 해달라고 듣는 게 아니라 시트콤이라는 인생의 시트콤이라는 것은 인생의 경륜과 희노애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오래 산 사람들의 최초에서 나오는 거지. 예. 그런 또 해악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 생각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노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 짓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게 중요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잘 사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래 살게 돼 있잖아요. 예. 아마 지금도 뭐 100세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숫자가 상당히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노령 문제는 이건 사실 이제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아마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느냐. 예. 이게 뭐 옛날에 한갑 지나면 다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70이 옛날 한갑 이전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도 아직도 뭔가 여력이 있다. 뭐 할 수 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처 다른 직종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뭐 예술계 일종의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또 음악을 배운다든지 또 연기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지고 노력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또는 요즘 뭐 다양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도전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보는 거. 그것도 삶의 보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정체되지 말고 자꾸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다음에 저 유능한 인력들은 스스로 자기 노하우를 좀 후진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방자치제 가면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문화원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고액 월급이나 출연을 달라는 건 아닌 거고 뭐 적당한 근화비 정도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가짐에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난 늙었다 하면 늙은 거고 그래도 아직 여력이 있다 하면 여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각오로 일상에 도전하게 되면 뭐 얼마든지 의욕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정치하셨다는 말씀 제가 전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사회에 대한 식견도 뚜렷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정신없이 변합니다. 요즘의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뭐 우리 현안 정치의 가장 큰 이슈는 남북 관계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또 정권 차원에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예, 잘 되길 바라고 그거 뭐 말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잘 되길 바라는 거고 이제 그것이 잘 되려면 우리 내부의 문제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되라고 생각해서 네. 나는 이제 늘 바라는 거지만 좀 선진 정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진 정치가 뭐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누가 더 잘하느냐는 정치를 해야지. 예. 어느 한쪽이 망가져가지고 못돼가지고 없애버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목적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창출하는 게 정치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원수처럼 싸울 이유가 뭐 있겠는가. 정말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경쟁해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 예. 그러면서 서로 화합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개념에서 남은 인식의 차이 때문에 네. 좀 더 어떨 때는 좀 뭐 국민들이 듣기에 또는 어떻게 뉴스 보기에 좀 민망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이 새로운 정부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소위 말하자면 상세의 정치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명분이 아주 좋아요. 그럼 명분 좋은 대로 그대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더 국회에서도 좀 같은 값이면은 웃는 모습으로 서로 토론하고 네. 이런 모습이 나와서 선진 정치의 모습으로 좀 변화했으면 하는 것이 적은 소견입니다. 네. 저도 좀 명심하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저희 프로에서도 좀 애써 보겠습니다. 많이 나아질 겁니다. 예. 자,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배우로 어떤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으나 우리는 정말로 평민 중에 평민입니다. 과거서부터 지금 그 정도 그런 인식으로 살아왔고 예. 뭐 다만 내가 하는 일에서 주변에 누를 끼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까지 나와 같이 일하는 작업 현장에서 동료들 후배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좀 최선을 다해서 그네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면 뭐 얼마 안 남았지만은 끝까지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동안 사실 뭐 과분한 평가를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10월 24일 은관문화훈장 받으십니다.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